아니 상임위 갔다 오느라고. 뭐예요? 자, 지금부터 국회의원 시키신 분 1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여기서 몇 안 되는 재선 의원입니다. 안양 동안을 이재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봅니다. 예, 우리 발연기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서 사실 제 연기가 독보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소품도 동원하고 하는 거에 비하면 정말 오로지 몸을 쏟아 연기했던 건 저였던 것 같은데 자, 다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우리 배우님들.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선글라스를 써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 고양병 출신 홍정민입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최혜영입니다. 끝. 최혜영 의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질서가 가능합니다. 동기반장이에요. 대선 의원보다 훨씬 더 중심을 잘 잡아주는 멋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편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 남양주병 김영민입니다. 종이를 열심히 날리고 철가방 들고 뛰어다니던 김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종이 날리는 거 저도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잘 안 되더라고. 종이 안 쓰러져. 잘 안 되더라고. 그거요, 선풍기 켜놓고 해야 돼요. 선풍기를 동원했어요? 네, 선풍기 켜고. 그 얘기 저희 조금 있다가 영상 후담으로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거 기발하다 뭐 이런 평들이 많았어요. 처음 아이디어를 내신 게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었는데 놀라셨나요? 아니요,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했는데 어떻게 어디서 그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생각이 나신 거예요? 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분들을 마음 편하게 못 만나고 많이 못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법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들을 기회도 많이 줄어들어서 한번 온라인상으로 이런 걸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국민의원편이라는 게 있었어요. 봤어요. 네, 그 프로그램 자체 기획을 저희 의원실에서 같이 했었거든요. 무한도전 팀하고. 약간 그거의 수정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아마 별명 얻게 된 거 아닌가? 박주발. 박주발이. 그때 바리바리 되게 박주발이. 인기 많으셨어요. 예. 좀 큰 차이가 있네 생각해보니까. 유재석도 없고 박명수. 어쨌든 박주민이 있다는 거. 박주민이 있다는 거. 자, 바로 우리 국회의원 시키신 분 대망의 1편의 시작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 영상을 찍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얘기했지만 정말 발연기로 많은 관심과 화제를 모았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코멘터리 하시죠. 사실 제일 어색한 건 홍정민 의원님이십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희 오디오 들어가나요? 이거 보면서 얘기하면은 다 들어가요 멘트가. 예, 박주민 의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정 의원실입니다. 너무 나 잘해요. 진짜 자연스러워. 이소영 의원입니다. 네, 장경태입니다. 홍정민 의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라고요? 네? 나 저거 하면서 엄청 많이 웃었는데. 국회의원 시키신 분? 국회의원 시키신 분. 법안 2개 시키신다고요? 국회의원 시키신 분. 우리끼리 박수! 우리끼리 박수! 이탄희 의원님 대신에 한 명이 추가되는 우리가 예고 화면을 SNS로 공지를 했었는데 누가 봐도 다 장경태인 거 알아보게 만들고 너무 쉽게 누굴까요? 알았는데요. 이렇게 물었었어요. 장경태 의원 뒤늦게 합류하면서 오늘도 뒤늦게 합류할 생각인가 봐요. 아직 안 오셨는데 사실 같이 하셔야 되는 이소영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지금 국회가 한참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는 여러 중요 법안들 지금 심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늦게 오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때요? 여기 반응 되게 뜨거웠는데 우리 최용 의원님 기억나는 반응들 있으면 소개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이제 본인 위주로 하시지 마시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댓글 위주로 네. 부탁드립니다. 댓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댓글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이주님이
혜영 의원님께서 하시면 소리 없이 강할 듯 응원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본인이 주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댓글은요. 럭키님. 크크. 김용민 의원님 책상 위 종이들을 왜 쓸어버리신 거예요? 한참 웃었네요. 이렇게. 급하게 뭔가 출발한다는 의미를 주기. 아니 저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속 시원하게. 그 다음에 수키님. 드라마였음. 발연기로 실검 1위로 했겠으나 우리 민주당이기에 사랑스러워 보인다. 예, 큰일 났다. 안경을 새로 맞춰야겠다라고 댓글 주신 분 계십니다. 다는 건 눈을 버렸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니 필터 꼈다고. 네. 다음은 푸른나무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참여할 겁니다. 그동안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목말랐어요.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푸른나무님은 어떤 법안으로 참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다음에 시시채님. 일하시는 분들 다 모였네요. 연기도 너무 잘하십니다. 정말요. 좋은 법안들 많이 만들어주세요. 연기에 대해서도 칭찬을 받는. 네.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도 스스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예, 저희 굉장히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어요. 진짜 이런 열띤 댓글만큼이나 법안으로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사실상 한 열흘 남짓되는 기간인데요. 2075건, 열흘간 저 그래프 보이시나요? 입법 제안, 접수 추이 그래프. 가파른 상승 곡선. 예. 예, 이게 뭐 우리 연기에 대한 인기였겠어요. 정말 국회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나 요구가 이만큼 많았던 거죠. 부응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을 보여주는 또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신청 페이지를 포함해서 이메일과 SNS로 참여를 해주셨고요. 가장 많이 제한된 분야가 어딜 것 같아요? 제가 상임위로 있는 복지 영역 많지 않았을까요? 아니 근데 검찰 개혁이나 법원 개혁 얘기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언론 개혁. 다 얘기하셨네. 저도 저 보건복지 쪽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최근에 우리 정인이 양 사건으로 아동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제도가 못 따라주고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족 아동 분야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는 주거, 그다음에 교통,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여전히 목마름을 느끼시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다음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의료 영역에 대한 제한이 많았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수를 해주셨는데 영상으로 법안을 제안해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먼저 한번 보고 오실게요. 안녕하세요. 3번에 사는 신성률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말정산에 관한 건데 제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국가에서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판단하시고 그것을 홈택스에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부기할 만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만 추기함으로 해서 연말정산이 지금 현재보다 좀 더 간소화되는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익미디어 우대법을 제안한 K 인사드립니다. 취지는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서 매체는 다양화되고 있지만 그 수익 구조는 변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언론 환경이 왜곡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삼총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진정해지면 전국의 무장의 숲길을 여행하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애용하는 전동일차 배터리가 여행 중 방전될까 항상 두렵습니다. 여행이 활력소가 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장의 숲길과 열린 관광지, 신장 제세동기처럼 급속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 살고 있는 시민 강주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7개 종류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더라고 그래요? 해서 2가지 이상의 종류가 섞여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있고요. 이렇게 페트, 이렇게 PP, 그리고 이렇게 페트, 이렇게 PS라고 해서 뭐 비닐류까지 해서 굉장히 세모 많은 저것만 종류가 맨날 사용되고 저도 있는데 재활용 되는 플라스틱을 PVC 재활용하는 다 통에다 이렇게 넣으려고 따뜻한. 하면
한꺼번에 이 모든 것들이 섞이게 되면서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법안은 플라스틱 종류를 2가지 정도로만 줄이는 법안을 괜찮은 것 같은데? 제안하고 네, 싶습니다. 네. 아이고, 왜 어디가? 곡반초등학교. 그래, 저거 너무 위험해. 저 다리가 잠기는구나. 너무 귀엽다. 아, 학교 가는 길이 무서우면 어떡해, 진짜. 왕복 1시간이래요.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나 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사는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비싼 분양가로 지어진 아파트가 입주지 지연이나 혹은 하자 부수나 그런 거에 대한 뭐 디테일하고 그리고 서로 어떤 합의된 규정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굳이 여기저기 민원을 제기하지도 않을 거고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 그곳에서 아웅다웅 살고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인데 권익이라는 것이 있고 스스로 그 권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국회의원 시키신 분의 문을 두들겨 봅니다. 아유, 우리 세호 의원님. 보통 우리 늦으시면 노래 불러야죠. 예? 한마디씩 말을 다 걸치는데 그래도 또 우리 중차대한 일을 하시고 또 상임위 일을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 최영 의원님이 많이 참으신데 눈빛은 아니에요? 뭔가 못마땅하세요? 아니에요. 뭔가 좀 화가 나셨어요? 이세영 의원님, 우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뭐 자기 별명부터 시작해서 신변잡기적인 소개를 다 했거든요. 뭐 노래도 불렀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신 건데 소개하시죠. 보통 이런 말은 거짓말인 경우가 많던데 3분 이상 하셔야 돼요. 그래도. 3분 이상이요? 네. 거짓말이시죠?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우리 왜 못 믿어? 아, 네. 카메라 카메라는 어디를 보면 재밌어야 되나요? 되잖아. 그러면 길게 찍어서 여기. 편집하는 거잖아, 그죠?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가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카메라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소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 활동을 여기 홍정민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라고 이름이 제일 긴 산업위원회라고 줄여서 부르는 위원회에서 우리 홍정민 의원님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키신 분이 아주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빨리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잘한다. 그 영상 때, 홍보 영상 때 그렇게 잘하시지 그랬어요. 그러게요. 네, 제 연기 학원이라도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영상으로 소개해 주신 분 글도 방금 읽었고 또 별도로 의원님들이 관심 가지시고 특히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소개 좀 시켜주세요. 국민 여러분들이 제안해주신 많은 입법 아이디어를 보면서 신선한 아이디어에 감탄하기도 했는데요. 제안해주신 내용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리상담맨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인데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용어 다들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레드나 블랙은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블루는 알겠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생긴 심리적 불안감 또는 우울감, 암담함 등을 느끼는 증상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심리상담의 필요성이 급증했는데 높은 가격으로 많은 분들이 쉽게 심리상담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에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가격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있는데요. 송창용님께서 안전신호등이라는 제목으로 제안을 해주셨어요. 횡단보도 건널 때 초록불이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밑에 몇 초 남았는지 보여지잖아요. 이걸 자동차 신호등에 적용하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예측 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변하는 시간은 안 알려주고 이렇게 불필요하다고 정말 세심하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 외국에서 그런 신호등이 있어요. 저도 봤거든요. 진짜 편하더라고요. 자동차가 가는 길에 숫자가 네. 나와요? 네,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건 이제 교통 약자들이나 이동 약자들한테 굉장히 네. 유익한 시스템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건너다니는 신호등에는 파란색 깜빡이는 것만 말고 그 밑에 숫자를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애들이 그 꼬마들은 깜빡이는 것만 봐서는 이거 감이 안 온대요. 숫자 카운트가 돼야 애들이 이제 그걸 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이소영 의원님이 주목해서 소개해 주시고 싶은 내용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2개의 법안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현직 약사이신 홍종호 님께서 제안해 주신 법안입니다. 법안의 이름은 진료 시 진단 결과 설명 의무화 법안이고요. 현재 병원 진료 과정에서 환자들의 진단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또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분들이 본인의 병을 자세히 알고 이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1형 당뇨하고 2형 당뇨는 그 원인도 다르고 치료법도 다른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걸 당뇨라고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설명함으로써 이제 환자가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노력하고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 시에 환자에 대한 진단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환자의 질병 치료를 돕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 위원님들 비롯해서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참신한 법안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권재현 님이 제안해 주신 주택 하자 보수 책임 제도입니다. 현재 아파트 신축과 구형 아파트의 리모델링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행법상 선분양 아파트는 전유 부분 그리고 공유 부분에 하자 보수에 대한 주민들 요구를 반영하는 데에 좀 큰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한계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 아이디어를 공모해 주셨고 이게 많은 국민들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실제 법입니다. 이제 오래전에 지어진 우리 제가 지역에 있는 안양 평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아파트 단지가 더 고밀화되고 있는 우리 의왕 지역,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듣고 있는 요구기도 한데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지금 하자 보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전화 딱 한 통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요즘 시대는 그런 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큰일 납니다. 그랬던 시절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국민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을 위해서 써야 되는 권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방식의 기관의 권위를 활용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바로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오세요. 여기 딱 여기 이제 무릎 앉아. 꿇고. 여러분께 그 안내드렸던 히든 히어로. 정말 장경태 의원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죠? 옆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었는데요.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대문을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여기 국회의원 시키시면 지금 사실 어떤 대화를 했는지 전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왔기 때문에 일단 저도 좀 들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에서야? 카메라도 뭔지도 모르고 있네요, 지금.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네, 짧게 해야지. 네.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저희가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중에서 일부를 또 저희가 발췌하기도 하고 각 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하면 좋을지 의원실별로도 토의를 하고 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제안들은 어떻게 되고 등등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또 우리 시키신 시민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님. 그래서 좀 이 자리에서 좀 2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광화문 1번지란 걸 했었어요. 그래서 광화문에 정책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 정책은 채택이 돼서 정부 정책으로 반영이 됐고 그런 정책을 포함해서 제안됐던 모든 정책들을 전시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법안으로 만들지 못한 제안이라 하더라도 좀 의원회관에 전시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를 좀 빌려 전시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도 만들고 마음에 드는 건 떼가게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기획은 뭐 이렇게 자료집인데 좀 예쁘게 자료집 형태로 묶어서 300명 국회의원들에게 다 배포를 좀 하면 어떨까.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각출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만들어서 팔면 어때? 국회의원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판매하는 건 의미가 있겠네요. 예. 근데 비용 각출할 때 재선 의원님들은 2배로 내는 거죠? 그렇죠. 계산을 잘해요 일단. 정말 지금 편집해도 좋은데요. 잠시만요. 분노 풀고 갈게요. 너 같은 후배 한번 받아봐라 나중에. 진짜. 자, 선정되지 않은 아이디어들 정말 귀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선정된 아이디어들 국회의원 시켜서 국회의원을 이제 주문해 가시는 바로 그 법안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들 우리 김용민 의원님. 이제 의원실에서 토의를 거쳐서 법안을 선정하고 선정된 법안들에 대해서 각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법안을 발표를 합니다. 어떤 법안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것들 계획들을 좀 고민해서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안자를 저희가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어떤 취지로 그 입법 발의를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듣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국회의원 시키신 분을 배달 가는 절차가 이제 저 절차인 것이죠. 철가방 들고? 철가방은 안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입법 절차, 법안 만드는 과정 자체를 영상으로 저희가 제작하고 법안이 만들어지고 이게 최종적으로 그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법이 되는 것인데 실제 법이 통과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안하신 분들과 또 우리 관심을 갖고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법안이 완성되고 통과까지 되면 정말 너무 뜻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자 선정한 아까 나름의 기준으로 각 의원실에서도 또 토의를 거쳐가지고 각 의원실에 선정을 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선정 법안을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저는 제가 이 제안서를 살펴보면서 느꼈던 게 저랑 생각이 같으신 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 예를 들면 장애인 주차 표지와 관련되어 있는 법이라든지 또는 아까 화면에서 보셨는데 그 중도장애인들의 전환재활 시스템과 관련한 얘기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 의원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한 건 조금 새롭게 단기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저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정두한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제안은요, 무장애 숲길에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 설치 의무화입니다. 네, 아까 나왔는데요. 이 제안 내용은 사실 이 누구나 걷기 좋은,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은 무장애 숲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를 심장 제세동기처럼 의무 설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배터리가 없어도 이렇게 밀고 갈 수는 있지만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전력을 사용을 해서 가는데 중간에 이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이거를 이제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선정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혹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아마 잘 아실 텐데 여기에는 연령 그리고 성별,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우리 의원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든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화 되는 그거를 조금 한번 제정을 하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아까 무장애 숲길은 저희가 영상으로도 봤었는데 그렇게 세 분이 아마 삼총사분께서 나와주신 그 영상인 것 같은데 세 분이 나와서 말씀 주실 때는 저는 정말 송구한 게 무장애 숲길이라는 이것이 만들어진 줄도 몰랐고 그래서 어디에 있는 숲길이지? 이렇게 하고 무장애라는 앞에 말을 못 봤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숲길들이 있다면 활용하는 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섬세한 것들이 필요했는데 우리 장애인 정책들도 사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사 빠진 듯 한두 개씩 빠뜨린 보다 섬세하지 못한 것들이 만들어 놓고 허울만 좋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심히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자, 다시요. 다시 네, 저희 반시계 방향으로 우리 홍정민 의원님. 진짜 재밌다 반시계 방향도 하면서 저는 그만 웃으세요. 국민분들께서 제안해주신 입법 아이디어를 봤는데, 네네. 그 중에서 저는 김석초님께서 제안해주신 정당방위에 관한 법을 좀 발의해 보려고 해요. 제가 작년 7월에 그 YTN의 시사하실래요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그때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뭐냐면 막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 보니까 저희 보통 저항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어떤 이유냐면 저 옛날 보니까 변호사님 좀 많이 계신데 여기에 또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은 누가 이렇게 어깨 툭 치고 갔는데 기분 나쁘다고 막 때리더래요. 근데 여기에 그분이 이렇게 좀 막을까 좀 때려볼까 하다가 참았대. 왜냐면은 나중에 경찰서에 갔을 때 쌍방폭행이 되면 이 처벌을 할 수가 없고 자기도 처벌을 받을 우려 때문에 참았대요. 근데 보통은 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어느 정도 저항을 해서 정당방위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판례가 너무나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 폭행죄를 처벌하지 못하거나 자기도 뭐 과잉 방위처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정당방위를 좀 약간 넓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좀 제안해 주셨는데 저도 너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쉽지는 않겠는데요. 그거를 문구를 어떻게 정확히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얼마 전에도 그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사람을 시민이 체포할 때 또 저항해서 격투하면 갑자기 정당방위가 아니냐 마냐 이런 다툼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실제 해외는 그 현장, 해외는 현장에 우리보다는 좀 넓게 인정해 준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서 예전에 우리 법조인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오래된 판례 혀 절단 사건이 있는데 최근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엔 상식적으로 정당 방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정되기 위한 역사들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돌아서 왔거든요. 특히 뭐 과잉방위라든지 이제 유사하게 인정되는 다른 섹터에서는 그래도 처벌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인식을 기준으로 해서 또 전문가시니까 잘 풀어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옆에서 왜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잘 인식에서 해내실 겁니다. 착안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할 것인지를 살펴보겠다라고 할수 있다, 각오를 할수 있다. 밝히셨는데 어려운 과제임을 좀 미리 좀 말씀드리는 고맙습니다. 거예요. 맞아요. 이 법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거 쉽네 왜 그거 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배려심에서. 방송을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 하나 하신 거예요? 하나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 개 하셨어요. 저는 2개 했어요. 저희도 하나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예? 저도 하나만 하나만 꼭 하라 그래서 하나만 저희 꼭 하라 마지막까지 그랬어요? 막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셨어요? 저는 욕심쟁이인가? 우후후. 저는 이제 하나는 양육비 관련된 걸 했어요. 양육비 요즘에 그 지급률이 높아지곤 있대요.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서 조금 더 쉽게 하고는 있는데 국가가 좀 양육비를 급한 경우에는 대납을 하고 세금처럼 징수하는 제도를 좀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하차차님은 이제 양육비를 좀 지급하고 소득공제 적용해 달라라는 말씀해 주셨고 정의의 삿돈 샤론님은 대지급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 좀 아이디어를 합쳐가지고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좀 시스템을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요. 이건 절대 저희가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찜해버리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요즘에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따로 왔다. 과대포장. 네, 과대포장.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 과대포장을 좀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고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걸로 그냥 여기서 그냥 말해버리려고. 2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분에서 2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저 비교적 짧았어요. 법안당 1, 2분 한 것 같은데. 자, 리액션 안 해주셔도 되고 빨리 좀. 네. 네, 저는 국토위와 여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제가 대지급제도 여가부 장관님께 제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자동차세 부과될 때 저희가 우리나라는 CC당 부과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비싼 자동차와 싼 자동차의 격차가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제2의 재산인 자동차에 왜 CC당 하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우리 정진호님께서 몇 억대로 비싼 차량과 몇백만 원의 차량의 세금이 같은 것이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고차 마티즈 50만 원짜리와 스마트 벤츠 천만 원, 몇천만 원짜리가 같거든요. 세금.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CC해서 만약 이제 환경과 관련된 부담이면 뭐 CC로 하셔도 되는데 사실상 이 재산세에 준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면 이 가격대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연구 중이었고요. 그래서 이 법안으로 하겠습니다. 실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보험에서는 그거를 CC로 하지 않고 금액으로 하고. 네네. 재산세 이번에. 아까 아파트 관련된 하자담보 책임 관련된 법안 제안도 되게 좋던데 국토위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국토위 주택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원래 분쟁 조정위원회가 원래 조정 기능만 있었는데 재정 기능을 추가하는 제가 이 법안을 이미 통과됐습니다. 작년 본회의에 통과됐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보통 건설사들이 이 조정 기능만 있어야지 이런 위원회들이 재정 기능이 추가되면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두니까 대단히 싫어하더라고요. 건설사들은 보통 소송비용을 무작정 내면서 3년, 4년 끌는데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렇게 부담돼서 제가 재정 기능을 추가해서 올해 50명의 하자분쟁 조정위원회가 60명으로 늘고 재정 기능을 갖춘 2개 분과가 더 추가로 개설되는 것으로 작년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네, 열심히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말이 길어. 이럴 때는 하는 말 있어요. 이제 박주민 의원님 닮아서 그래요. 아니 이분이 별명이 이제 군기반장이고 국회가 조용히 하래요. 장경태 드잡이. 네, 장경태 킬러인데 네 조용히. 저도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꼭 또 해? 최영 의원님 같은 후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소영 의원님. 저랑 아마 되게 잘 어울리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홍창효님께서 제안해주신 공동주택 햇빛발전 장려법입니다. 이게 제가 사실 실제로 겪은 일이기도 한데 제가 2010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에 그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작은 이 베란다 태양광을 설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산업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붙이고 그게 냉장고 하나 정도 돌릴 정도 전기는 생산하기 때문에 전기료 절감 효과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쓰는 전기를 스스로 생산한다는 이제 의미도 있고요. 근데 제가 그걸 붙이자마자 저희 아파트 이제 관리기관에서 관리규약서가 안 된다. 그리고 뭐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언쟁과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계속 존치하는 걸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도 제 주변에서 나도 베란다 태양광 설치하고 싶은데 우리 아파트는 안 된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그 아파트가 내가 점유하고 소유하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바깥의 벽면 베란다 부분은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 권한이 없다. 뭐 이런 답변을 이제 그때 공유자와 받았었거든요. 합의를 해야 되는 거. 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뭐 동의를 받는다거나 관리 규약에 적용을 받는다거나. 근데 사실은 이거를 뭐 설치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게 안전상 뭐 또는 다른 어떤 뭐 설계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지금 이제 전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아파트마다 그걸 다르게 규율할 필요는 없다고 이제 그때 느꼈는데 마침 홍창효님께서 이걸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그린 뉴딜이나 그런 탄소 중립 정책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험이 있고 그래서 딱 적합한 법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렵겠다. 공동주택관리법 어려운 법안이라 화이팅. 네. 응원인 거죠? 설명을 들으니까 저절로 박수가 나와요. 이게 뭐죠? 잘 됐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민 의원님. 저는 그 역사 왜곡 금지법을 들고 왔습니다. 홍상훈 님이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제 역사를 부정하고 사회를 혼란시키지 못하도록 법의 심판 아래 애국소년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후세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시켜서 사회를 안정화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많이 논란되고 있어요. 뭐 미국의 어떤 교수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상한 뉴스를 퍼뜨리고. 근데 그게 그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직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들은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00년 전에 나라를 뺏겼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게 매우 안타깝죠. 과거를 제대로 단죄하고 청산해야 미래를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웃 국가와에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도 이 법을 선정했는데 그 통과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워낙 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꼭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선정했습니다. 또 박수가 치- 예. 이야. 아니 역사 이제 왜곡이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일관성 있네요 캐릭터. 프로 불편러 뭐 이런 거 아니면 쉽지 않지만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게 한 국가와만 관련된 게 아니라 인류가 공통으로 발전시켜온 가치를 다시 돌리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이재정 의원님 해보실까요? 네. 잘한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변호사 출신인데 원래 제가 글도 짧게 쓰고 말도 쉬운 말로 잘하던 사람인데 직업병이 생겼어요. 법조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특히 단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당해 상임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게 뭐냐? 법안에는 사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법을 개수하면서부터 일본법에 잔존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심지어 뭐 한자로 된 것들도 한글로 돌리는 운동을 하자는 제안들 여러 차례 해오셨는데 사실 일본식의 표현들을 우리식 표현으로 바꾸는 정도의 법안들만 최근에 좀 의원님들에 의해서 제안이 되는데 그것도 그 각 법안에 대해서 하나씩만 하다 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때마침 처음에 좋아요라는 제안자님께서 한글화 정비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일제식 표현을 바꾸는 것을 다 포함한 거죠. 그래서 한글화로 만드는 건데 대한민국 법률, 법령, 조례, 규칙에 대한 한글화 정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법령 보면 국어 쓰는 것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거나 맞춤법이 잘못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글 어법에 맞추고 필요한 단어를 쓰도록 우리 글의 위대함 법에서부터 알려야겠죠. 그래서 이 정비되도록 만들어주세요인데 저는 뭐 모든 것들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주로 사용되는 것 중에 특히 주목할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일괄 정비가 조금 필요해 보여요. 이것들을 국회의원 성과를 위해서 나 법 통과된 거 한 50개 돼 이러는데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는 법안들 한 50개 낸 거지.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일괄 정비를 하고 필요하다면 이재정 의원실에서 할 수도 있지만 뭐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국회 단위에서든 정부 단위에서든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역할까지 저희 의원실에서 그러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요? 네. 이끌어내는 거야. 이끌어내는 거. 그죠? 예, 이끌어내는 거. 근데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는 저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네. 같아요. 네. 사실 얼마 전에 저희 법사위에 왔던 법안 수십 개가 그냥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개정안들이었어요. 그게 의원들에게는 입법 성과로 포장이 되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의원들한테 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법제처장에게 아예 법제처 차원에서 좀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좀 해라라고 했는데 해라가 아니라 제가 명령권자는 아니까 하세요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꼭 좀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정 의원 발의에 주목해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해지는지 안 해지는지 여기 지금 국회 운영위도 많이들 계시고 하니까 시스템적으로 이것들을 앞으로도 뭐 한 단어만 바꿔 치울 거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단위에서 좀 시스템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여러분들 끝까지 잘 만들어서 잘 배달할 수 있는 거죠. 예, 오배달 안 됩니다. 제대로 또 짬뽕 시켰는데 짜장면 배달 안 됩니다. 끝까지 시키신 분의 의사를 끝까지 되물으시고 확인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멋진 법안 만들어서 제대로 배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각오 짧게 한마디씩. 자, 화이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2인분 같은 1인분 만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각자 지금 노력하는 법안들 또 어려운 난국을 만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또 같이 해서 그 산을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 발의도 좀 같이 해주셔야 되고 네. 상임위에서 좀 마크도 해주셔야 되고. 그러게 쉽게 발의가 되지 않을 법안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부터 일단 네. 예.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더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열어놓고, 우리가 또 닫힌 문은 아니잖아요.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니까 더 많이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함께 꼭 해낼 겁니다. 저희 이 방송 앞으로 매주 목요일 8시 각 의원실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합니다. 모든 컨텐츠는 이재정 TV를 통하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본방사수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희도 여러분들을 응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멋진 프로젝트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소리 안 나가. 마이크 켰나? 그 아이디어들 어디 쭉 읽어봤는데 좋은 거 되게 많다. 네. 나중에 좀 이렇게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하나,